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민감한 이야기, 범죄자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쪼쭈빈이가 대법 42년 형을 이제 맞았잖아. 사실상 나오고 나면 다 늙어서 힘 빠져서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는데, 얘의 그 42년 선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친구가 옥중에서 썼던 서신이 지금 외부로 유출이 됐더라고. 근데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우선 요거 먼저 읽어주고 이야기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만일 우리의 법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었다면 내 안에 형성된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을 테니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하고 결론적으로 얘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야. 대세와 인기에 휘둘리는 법은 형평성과 기준이 모조리 무너진 이따위 법은 도무지 사건을 해결 지을 수 없으며 교정된 인간을 배출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10월 14일 선고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날이다. 내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판결은 이 비참한 선물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죄를 지었다.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우리 법이 부과한 혐의로서는 아니다. 그 누구와도 범죄 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광한 바 없다. 이것이 가감없는 진실이다. 2021년 10월 14일 쪼쭈빈이라는 이게 외출이 아니구나. 유출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조금 드러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유튜브가 아니구나. 블로그 간 사람은 알겠지만, 블로그 가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바님은 글도 진짜 어바님처럼 쓰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게 어떤 말인지 궁금한 사람은 한번 가서 보면 알 거야. 어바님 블로그 치면 나오거든. 거기서 보면 알 건데, 얘는 근데 보면 옛날부터 약간 좀 중이병 같은 게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아크마로서의 나에게 와타시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도라인 줄 알았어, 맨 처음 보고. 만화를 너무 봤나, 저 범죄자 새끼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도 그대로 드러나지, 그치? 이런 뭔가 옥중서신으로 유명한 사람은 이제 장대호 씨라고 또 있어. 뚝배기 깨가지고 끌려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글은 근데 진짜 잘 쓰더라고, 장대호는. 그 글이 어려운 단어 하나 없는데, 술술 읽히는 글이 있거든. 그게 굉장히 좋은 글인데, 그렇게 잘 썼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쭈비니 같은 경우는 과하다고 보는 거지, 42년. 이게 되게 과하면서 이걸로는 이런 법에 휘둘리는 법은 누구도 이런 교정된 인간을 배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항상 그래. 사회의 경중을 울리게 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목이 쏠리게 되고, 그리고 대법에서도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42년을 가지고 이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그렇다, 사람을 죽이거나 그래도 42년 안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 인터넷 내에서.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샘플이었기 때문에, 그런 본보기가 됐기 때문에 과하게 맞은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범죄를 내가 한번 다시 알아봤거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맨 처음에는 그런 단순히 착취물 같은 걸 찍어서 뭐 피해자가 뭐 70명, 나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수사가 종료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1154명이에요. 그중 10대 이하가 60%가 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게 손모가지 그으면서 이게 자살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야, 실제로. 그 유료 회원 중에서도 소사망 좁혀 오니까 이 영상을 이미 뿌려가지고 가족인 사람이 6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이 된대. 그 중에 한 명 유료 회원은 이미 자살까지 했어. 얘 때문에 진짜 많이 죽었단 말이야. 내가 옛날에 광안리에 있을 때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광안리에 친구랑 같이 있는데 어떤 존나 이쁜 여자가 창문을 똑똑똑 두들기더라고. 내렸지. 내렸는데 나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알아? 걔가 오빠 1시간 5만원요? 이러는 거야. 1시간 5만원. 존나 이쁜 애가 와가지고 1시간 5만원요?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 번째 말했지만 저는 겁이 되게 많거든요. 겁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의심이 존나 많아요. 그래서 난 바로 느꼈지. 야, 이렇게 이쁜 애가 1시간에 5만원일 리가 없다. 분명히 뭔가 있다. 난 안 갔거든.
그러다 나 바로 이제 야 이거 됐다 이렇게 꺼져라 하고 끝냈는데, 만약에 그날 내가 사귄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혈기가 되게 왕성한 나이였고, 그리고 그때 주머니에 15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그 여자가 15를 불렀잖아. 그러면 갔을 수도 있어.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일대 그런 범죄가 유행했대. 여자가 와서 이제 1시간 얼마, 이게 되게 이쁜 애가 싼 값으로 이게 후려내서 모텔 가잖아. 그러면 모텔에 문신한 깡평들이 막 가는 거지. 발로 차고 이제 존나 팬 다음에 몽둥이로 야, 얘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 미성년자라고 이래서 돈을 뜨는 게 유행이었다 하더라고. 만약에 그때 내가 걸렸으면 나는 범죄자 새끼일까 아니면 피해자일까? 분명히 내 책임도 있잖아. 내가 뭔가를 이제 돈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었고 내 책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는 분명히 피해자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쭈비니 사건에 대해서도 이 1154명의 애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얘들이 이게 뭐 이제 몸 굴려가지고 돈 쉽게 벌려고 하는 애 아니냐, 얘들도 결국엔 범죄자 새끼들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건을 보면 얘들이 진짜 뭐 이게 트위터 같은 걸로 이제 돈으로 꼬신 거였어. 고액 스폰 약간 이런 식으로. 거기에 낚인 10대 애들이 당한 거야. 물론 얘네들의 죄는 얘네들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근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 연락처 뜯겨와서 협박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엔 옷 다 벗고 막 몸에 낙수하고 육병기 마냥, 그리고 막 이제 그 하수구 배수구를 핥으면서 영상을 찍어서 그걸 줬대. 그게 안 그러면 이제 고소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 그러면 그 영상 퍼뜨린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애들이 1154명이 당한 거고, 그걸 찍은 영상을 팔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규모가 이렇게 큰 걸 내가 알게 되니까 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야, 이게 과한 거야? 여러 사람 인생 여러 골로 보내놓고 이렇게 되면 이게 42년이, 난 이게 오히려 난 좀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약간 징벌주의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주법은 굉장히 이제 징벌적으로 이렇게 형량을 때리잖아. 대륙법 쪽은 좀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주마다 법이 다 다르지만, 뭐, 그, 집에 침투를 해서 돈을 훔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뭐 그냥 관광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게 사람을 죽였어.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쪽에는 다 합산되잖아. 주거 침입죄, 그리고 뭐지 강도죄, 관광죄, 그리고 살인죄, 이게 다 합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거, 사람의 생명이란 건 뭘로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저거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 고의적으로 사람 죽이잖아. 그럼 뭐가지 따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범죄를 이제 1급 살인, 2급 살인, 3급 살인으로 나누는데 1급이 고의적으로 죽인 거거든. 그러면 정말로 계획해서 고의적으로 죽이면 여기서는 진짜 사형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 미국 내에서는. 무기징역 아니면 최소한 25년 이상 무조건 맞게 되는 게 미주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법 자체를 이렇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인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무고한 사람들이 생긴다. 법이라는 게 무고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도 말도 안 된다 생각해. 나는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때리는 줄 알아요, 법을? 그 사람은, 미국 법은 진짜 인간 아닌 새끼들은 끝까지 인간 안 된다고 보고 있어.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시킨 게 답이라고 보고 있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물론 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도 따지고 보면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피해자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솜방망이 형량을 벗고 나면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이 생긴단 말이야. 물론 막 형량 강하게 때리고 사람 죽이고 하다 보면 무고한 사람들도 나올 수 있겠지, 범죄자 중에서. 근데 차라리 격리시킨 게 훨씬 낫다는 거야. 얘네들이 솜방망이로 풀려나기 시작하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다는 거지. 제 생각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게 주빈이가 했던 말 있잖아. 형평성과 기준이 모조리 무너진 이따위 법은 도무지 사건을 해결지을 수 없으며 교정된 인간을 배출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나는 얘가 교정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단 말이야. 격리가 답이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나는 이 42년도 조금 짧은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결국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그런 사람들 항상 있어. 뭐든지 막 그러면서 에이 어반영 또 스윗한 남이네 이래가지고 여자한테 점수 좀 따고 싶어요, 애널 서킹 하고 싶어요 막 이런데, 야 항상 말하잖아. 그게 모든 걸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젠더 논쟁으로 보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진짜 우리의
딸내미가 될 수 있고 우리 와이프가 될 수 있고 우리 형제자매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이게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젠더 논쟁이니 네 편 내 편으로 따지는 거야. 이 병신 같은 새끼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래요. 나도 맨 처음에 이게 좀 샘플에서 세게 때렸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짧게 때린 게 아닌가 나는 오히려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미국의 징벌주의가 난 한국에도 좀 왔으면 좋겠어. 한국에서는 뭐 이제 범죄자 새끼들의 인권이니 뭐 교환이 막 이런 거 강조하는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높은 새끼들이 나중에 자기네들 좀 손방망이 처벌받으려고 법을 일부러 안 바꾸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게 그런 말 내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순리단데 그 벌의 강도가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모든 형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너무 세게 때렸다 생각한 건 여러분의 자유야.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봤을 때 야 이거 조금 더 때려도 될 건데 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도 제 자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